이 영화 뭐 재밌게 봤어요? 오션스 11을 조선시대판으로 베낀다? 그런데 오히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베낀다는 측면에서 나는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영화였던 거지. 진짜 후한 평가인데. 나는 컨셉이 좋았고 규모도 보이고 속도감도 있고 뭐 오락용으로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 이제 극장에서 좀 좋을 나이가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하여튼 그 차태현 씨가 여전히 그 나름의 매력이 이 영화에 잘 발휘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모실 그 신정근 네. 씨 배우 이 영화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던데 앞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작인 거북이 달린다에서 이미 대중성을 확보한 그 배우라서 진작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 배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죠. 요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300만 관객을 남긴 지 오래고요. 네, 그 영화의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김지호 감독 그리고 배우 신정근 씨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개봉 직전에는 못 보고 뒤늦게 봤는데 여전히 관객들이 많이 드는 극장 안 풍경을 봤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네. 무슨 탓이겠어요? 표정이 좀 밝으시죠? 아닙니다. 감독님 흥행 예상하셨습니까? 그 좀 진심으로 축하해 준 다음에 그 좀 물어봐요. 네. 진심으로 축하해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시나리오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또 차태현 씨가 주연을 하실 테니 코미디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될 것 같고 블라인드 시사 같은 거 할 때 네. 어떤 점수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래서 극장 여건만 그 당시에 이제 좀 좋아지면은 뭐 흥행에 있어서는 뭐 최소한 BP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아니, 근데 이쁜 감독이신데 네. 현장에서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그러니까. 무려 배우 그 많은 배우들을 네. 고루 배분해가면서 사실 뭐 쉬웠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신정근 씨만 해도 30편 가까운 영화에 출연하신 정말 베테랑이시고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말 안 듣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게요. 제가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편했던 게 배우분들이 자기 배역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 이전에 이미 현장에 오실 때 다들 자기가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오시고 미리 보여주세요. 나 오늘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거기서 이렇게 초이스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정도여서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편하게 작업을 했던 거. 오히려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너무 이제 욕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좀 오버하는 부분들, 네. 너무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을 조금 누르고 뭐 이런 정도의 작업들. 그리고 선배님들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시니까 네. 현장에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애드립 또 앙상블 속에서 또 나오는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그런 재미 같은 게 있었던 것 김강근 완전 오리지널 깔때기인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네, 진짜 좋은 얘기야. 아까 뭐 나 이분 가끔 이렇게 전문 용어 하면 나 당황해. 아니 아까부터 좀 무대 인사 때도 그렇고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런 준비된 얘기보다는 네, 근데 깔때기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교수님이 좀 자기 자랑. 네, 점잖은 표현 좀 쓰세요. 네. 자기 자랑 아닌데 이제 속어는 작품에 아니 대한 속어 좀 내는데 요즘 사실 많이 네. 대중화된 용어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품위 있는 용어를 앞으로 쓰겠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요. 기획이 궁금해요, 사실은. 뭐 설정이 아주 재밌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조선시대 얼음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한 그런 얘기니까 그런 것이 누구에 의해서 생각이 됐고 사실은 그 방송 전에도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오션스 11이나 이런 할리우드 영화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영화를 끌어올 것인가 또 모방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작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할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됐습니까? 누구로부터? 일단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듣기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신 우리 작가님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하이스트물, 그러니까 오션스 11이나 뭐 그런 강탈 장르 영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던 차에
마침 서빙고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어허. 네, 그래서 서빙고에 옛날에 얼음이 굉장히 귀했다고 하던데 여기를 터는 얘기면 어떨까라는 데서 착안을 시작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 그 진짜 컨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네. 얼음을 터는 저는 그거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 저렇게 얼음을 이렇게 정해놨다가 그리고 그거를 약간 접목시킨 게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요즘에 민영화 하려고 그러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네. 독점 민영화 해가지고 네, 네, 네.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네. 기시감을 주면서 네. 비자금 조성하고. 그게 네. 그 컨셉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왜 그 이덕무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하고 뭐 이렇게 팩션을 이렇게 섞었잖아요. 네. 백동수도 있었고. 백동수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이 저 사실 무식해가지고 영화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거 딱 봤더니 뭐 그런 뭐 실제로 정원한 뭐 누이하고 정원한 사이가 있었고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갖고 들어올지 혹시 관객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니면 지나치면 너무 그 설명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역사에 대한 얘기는. 이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사실은 역사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고요. 네. 고증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영화화시키는 데는 사실 고민의 어떤 중간 다리가 많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의도는 그 팩션물, 그러니까 픽션과 그 상상력이 결합된 그런 영화로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말 정통 팩션물이 되려면 네, 뭐 팩션. 네.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 서빙고에서 작은 폭발이 있었더라라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이게 팩션물이라는 그런 관객들한테 좀 어필이 될 텐데 그런 거가 없이 그 지금 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누가 뭐 오능이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사도세자가 뭐 관서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뭐 이제 누명을 쓰고 반역죄로 죽고 근데 뭐 소현세자가 죽었는데 그를 보필하던 뭐 중국인 황관도 거기서 사라졌고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영화의 메인 스토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주변에 있는 것들로만 이 팩트들이 예, 산재를 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팩션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팩션물의 요소 우리가 어떤 그런 욕심은 좀 버리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그 인물들의 관계만 남아있었던 거죠. 예. 그럼 팩션물을 버렸다면 그런 관계들도 다 버렸어야 되는 건데 굳이 이름을 뭐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놔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빙고에 1980년대와 90년대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어떻게? 이 서빙고. 예. 거기 기경대공군실이 아,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대공군실, 아마 예. 그런 점들도 너무 확대 해석인가 모르겠는데 서빙고를 이 기획을 하고 뭐 등등 제작에 관여했던 분들이 아마 약간의 그 시대물과 사회물을 약간 섞으면서 그런 점들도 이 공간에 대한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약간 확대 해석입니다. 또 이런 해석을 잘합니다. 남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해석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막 끌고 들어가가지고 신정근님은 이 역할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과문에서 잘 모르지만 거북이 달린다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너무 이 좋았죠. 영화에서도 너무. 네. 다른 출연 배우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멤버들 가운데 제일 따먹는다고 할까? 하여튼 돋보이는, 관객들 뇌리에 싹싹 들어온 역할로 첫 등장부터 아주 좋았어요. 이거부터. 그럴 가능성이 대본 읽을 때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대본을 보고 처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 속에 저만 이제 아역 배우랑 상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친구를 라이벌로 생각하면 저도 좀 순수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자마자 바로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배역을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편안하게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배역이든지. 예, 그러려고 해요. 근데 뭐 좋은 배역이든 뭐 또는 성깔이 있는 배역이든 뭐 무리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 전 이제 연습 과정이 네. 저한테는 좀 힘들죠. 네, 그거는 이제 관객들이 잘 못 보니까. 네. 그 캐릭터를 받아들이실 때 어떤 고민이나 이런 정도의 그 깊이, 고민의 깊이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거든요. 늘 일단 뭐 스펙이 넓은 역할을 하시고 말이죠.
연습량이 좀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 카메라 돌아갈 때는 상대방 연기를 보면서 그때 이제 조금 머릿속을 계산하면서 네.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 아카데미 출신이시잖아요. 네. 2002년인가 3년인가에 속눈썹인가 하는 영화를 네. 네. 찍으셨죠. 네. 근데 그걸 찍었는데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정 선생이 굉장히 그 영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카데미 그 뭐 선후배들한테 이 감독을 주목해라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 이제 데뷔가 이게 됐죠. 지금 동일인이 맞아? 정성일 선생이 칭찬한 영화를 찍은 분이 지금 이 어드벤처 이거 강탈 영화를 찍은 분이 맞나? 네. 뭐 그랬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네. 네. 데뷔가 늦을 수밖에 네, 없었네요. 뭔가 이렇게 딱 하다가 지금 뭔가 일종의 그 예를 들면 기획 영화를 찍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본인 내가 볼 때는 이게 편견일지 모르는데 네. 혹시 이쪽 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 가로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 아니, 그때 좀 꼭 하고 싶었던 영화가 유독 그 속눈썹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약간 실험영화 같은 컨셉이어서 정성현 선생님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1편의 중단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2편 빼고 다 코미디였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영화를 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성룡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또 스필버그의 영화들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되게 재미있었던 영화들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영화들을 보고 영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있어서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죠. 네, 촬영. 네, 그래픽으로 표현해야 될 것도 많고, 네. CG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그 실사로도 표현해야 될 것들,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시나리오상에 뭐, 얼음을 물로 뛰어보낸다, 무슨, 수로를 통해서 보낸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뭐, 산 넘어 산이었어요. 정말로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제, 말씀하셨던 빙판 액션도 있었고, 네, 그렇죠. 굴 속에서 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뒤에서 터져오고, 뒤에 끼고 있고, 상황들, 큰 촬영, 뭐. 굴 속에서 또 물이 터져서, 네, 근데, 뭐, 좋은 스태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배우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좋은 스태프들하고 작업을 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야 될 거에서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쌓여진 얼음은 그래픽이었나요? 어느 정도가 실사였죠? 카메라 앞에 쌓여진 것들은 실사고요. 네. 저 멀리 멀리 있는 빈볼을 건, 가득 네. 채운 거는 이제 CG로 표현이 돼요. 그 얼음 수만 해도 만만치 않던데. 그렇죠. 저희 스태프들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 쌌는데도 거의 반나절 동안 얼음을 옮기고 뭐 그런 작업을 해서 네. 표현한 거거든요. 그 촬영은 겨울에 한 거죠? 네. 그게 겨울인데 녹을까봐. 그 여름 막 흉내내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힘들었겠네. 네. 네. 보조 출연분들 이제 추우니까 다들 옷을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싸매고 다니시는데 죄송하지만 요거 좀 앞섭 좀 풀어달라고 하고 부채들은 다 항상 들게 하고 예. 그래서 되게 죄송했죠. 그 사극 연기와 현대극 연기 배우로서는 그게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차이가 큰가요? 이거 굉장히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기가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이게 역사극이다 또는 뭐 현대극이다 그랬을 때 그 이게 우리 신정은 씨는 퓨전이나- 취향이 어느 쪽이죠? 퓨전이나 팩션이 늘어서 네. 조금은 이제 사극이 어려워졌죠. 연극 배우들한테는. 연극 톤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상으로 가야 되는 작품 방법이 좀. 그 일상적인 거는 뭐 제가 맡은 배역이 지위가 높거나 뭐 변호사거나 이런 배역이 아니고요. 서민적인 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일상의 연기가 역설적으로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가장 힘듭니다. 네, 공감의 어떤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뭐 사극은 또 분장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폭파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분장의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많이 걸렸어요. 네, 폭파되고 나서 머리가 뭐 엉망이 된다라든가 뭐 등등의. 한 카트 찍기 위해서 분장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노력의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예, 분장이나 뭐 이런 거 꽤 1시간 정도 넘게 걸리고, 일단 옷을 또 입어야 되잖아요. 많이 껴입어야 되고, 분장을 코에 이제 수검댕이 같은 거 칠하고 나면 카메라 앞에서 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극 톤을 잡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네. 많이 하신다는데 그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십니까? 이번 역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작품을 이 산을 올라가면서 대사 연습을 해요. 그러면 호흡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그 그쵸. 대사 속에. 네. 네. 근데 산을 올라가면서 연습을 하고 평지에서 하면 대사를 다 하고 나서도 호흡이 남아요. 그때 이제 다른 연기를 하죠. 포즈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어허. 본인만의 그 특이한 어떤 트레이닝 기법입니까? 많은 배우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화면상은 굉장히 내추럴해 보이시는데 그냥 툭툭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게 근데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고. 사소한 얘기인데 그 배설물로 폭탄을 만드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과학적 고증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생각보다 그 재밌는 설정이긴 한데 생각보다 좀 덜 웃겼어. 그 얘 이렇게 할 때 그 맛보시잖아요. 네. 그런 장면에서 그렇지. 아니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뭐랄까 이렇게 돌격형 웃음이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유머를 깔고 그 톤을 유지하는. 그래서 오히려 좀 뭐랄까 친절한 웃음, 친절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이 더 강조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자리는 안 나왔지만 그 사실 그 차태현 씨 그 포션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근데 영화를 이렇게 딱 복귀를 해보니까 처음에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차태현이라는 그 배우의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좀 젖게 한다고 할까? 이렇게 워밍업을 시키는 시간이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네. 그 뭔가 첫 등장서부터 그렇고 이제 차태현이 뭔가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무식 씨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좀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압축할 필요도 있었다. 그런 아니 뭐 불만이란 건 아니고 네. 나 그렇게 소심하지. 일종의 그 서론이 약간 길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여러 전문가들 몇 명들이 다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서론이 좀 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압축이 잘 안 되던가요? 보통 주인공이 어떤 누가 죽거나 뭐 다치거나 복수를 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것들이 뭐 한 명 정도 누가 죽거나 하는 정도면 되는데 지금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도 귀양 가지고 그렇죠. 친구도 죽고 이런 두 가지 사건들이 좀 거기다가 또 오지호 씨 동수의 복수의 계기도 또 만들어줘야 되고 해서 이게 멤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제 2막이 시작되는 그 스타트 지점이 40분 지점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압축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죠. 예. 아마 그 원래대로 갔으면 뒤에도 좀 얘기가 많고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분량이 나오면 제작자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극장주 너무 싫어하고요. 네, 네. 앞부분을 더 자르길 원했겠죠. 네. 지금 분량 러닝타임이 한 2시간 정도. 2시간 1분 나옵니다. 2시간 1분이요. 예. 네. 총 타이틀 다 합쳐서. 네. 약간 그 저 차원의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신정근님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배우들이 좀 질투할 수도 있는 역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영화를 보면 진짜 적재적소에서 다 빼먹거든. 마지막에도 또 멋있잖아. 그렇죠. 가라. 뭐 그래서 자기가 근데 또 살아나 또 나와.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에 또 피날레를 또 장식해주고 막 이런 역할인데 그 멤버 중에 가장 하여튼 뭐 따먹는 역할인데 다른 배우들로부터 질시와 견제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굉장히 저차원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팀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촬영을 가면서도 뭐 요양하러 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산속에서 많이 찍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휴양의 느낌이 있었군요. 연기에 욕심을 저도 안 냈어요. 왜냐면 그 배우들이 다 받쳐주고 있었고 저도 또한 받쳐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현장이 보통 즐거우면은 네. 흥행이 잘 되죠. 영화가 꽉인 경우가 많거든 사실. 좀 이렇게 나랑 반대 생각. 현장이 좀 약간의 뭔가 이렇게 긴장이 탁탁 있고 뭐 가끔 고비를 넘어가고 뭐 이러면서 영화
그런데 참 희한한 현장이네. 원래 그렇죠. 현장이 즐거우면 또 그게 연령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12세 영화는 현장이 즐거워야 되고 그 아역 배우들 둘이 있으니까 저희가 피곤하거나 지치다는 내색을 못했어요. 그들이 더 씩씩한데. 그래서 더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촬영본 중에서 그 편집본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아까운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 우리 저 신정은 씨가 시킨 장면 중에 출연 장면 중에 어쨌건 잘린 거기다 부분이 소화됐군요. 없어요. 네. 커트된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넣고 싶었지만 시간 분량상 좀 빠진 부분, 아쉬운 장면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찍어놓고 드러내게 된 것들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뭐 이 멤버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액션 직전에 얘네들이 사실은 다 동무하고 다 짜고 얘네들이 계획을 뭔가를 했었던 거구나라고 설명을 해주는 씬이 하나 있거든요. 네. 조금 재미있게 구성된 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러닝타임 때문에 좀 드러내진 것들 또 뭐 지금 캐릭터 간의 러브라인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을까요? 러브라인은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갔어요. 네. 12세 관람가에 맞춰서 러브라인은 딱 맞춰서 들어갔군요. 그렇죠. 네. 되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운반 전문가나 뭐 꼬맹이 정군 역할, 네, 또 네. 뭐 나니, 그 다음에 설화 이런 친구들이 클라이막스 액션 직전에 하나씩 어떤 자기 역할들을 해내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좀 찍어놓고 드러내진 부분도 있고 아예 촬영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인물들은 조금 엔딩에 가서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인기라면 2편, 3편에 대한 후속 기획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감독께서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네, 뭐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이거는 왠지 2편을 암시하는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 것 같다. 더더욱 또 엔딩에 송중기 씨가 나옴으로 인해서 네. 뭐 이것도 스포일러인가요? 하여튼 네. 근데 역사적으로는 맞죠. 맞죠. 네. 정약용이. 네. 뭐 시대 배경상으로는 맞는데 뭐 그런 속편을 좀 예고하는 듯한 것들이 있어서 은근히 디테일이 좋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뒤에 그렇게 정약용이 나오고 등등 역사적인 어떤 왁구를 짜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고민한 흔적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볼 때 단순하게 오락물 또는 기획물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측면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의 정치 현상이라든가 우리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진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다루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그런 측면이 아마 컨템포러리하게 많은 관객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어린 관객, 나이 든 관객 등등. 악인이 이 영화에서 되게 세 보이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분 있죠. 조명수 네. 남경준이 굉장히 세 보여요. 전형적인 역할이긴 한데 굉장히 세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살았던 것 같고 의외로 임금님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관계 영화를 보고 나서 잘 얼굴이 생각 안 나는 느낌인데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이게 왕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가급적 포커스를 안 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엔딩에서 어쨌든 정조가 등극하는 엔딩을 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로즈업들이 몇 번 들어가긴 했는데 그 왕의 얼굴을 관객들이 기억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죠. 대신에 이제 조명수 역할 그쪽이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영화 전체적으로 코미디고 굉장히 악당하고 직접 부딪히는 이야기가 엔딩 가기 전까지는 거의 없거든요. 초반에 좀 괴롭혔던 거 외에는. 그래서 영화 긴장감을 가지려면 이쪽하고 상관없이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좀 위험 있고 좀 나쁜 놈들 느낌이 좀 계속 있어줘야 영화의 긴장감이 살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신정근님은 사실 실례된 말씀이지만 약간 악당 쪽이 많으시지 않았나요? 악당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제 딴에 당위성이 있었던 거죠. 왕의 남자 때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아니, 당위성은 있는데, 하여튼, 언뜻 보기에 조금 이렇게 주인공의 반대편 쪽에 더 많은 쪽이 있지 않으셨나요? 형사 반장 역도 많이 하셨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제 생긴 게. 그러지는 않은데 의외로 이렇게 악당 쪽에 있어도 약간은 귀여웠고 뭐 좀 맨날 당하고 그랬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이죠. 좀 귀엽고. 정말로 지독한 악당은 안 해봤어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찌질남 역할. 네. 네,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네. 좀 많이 눈에 띄는 역할들이 많으셨죠. 그게 보이나 봐요. 이렇게. 여기 잘 나왔고요. 아니, 못돼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못돼 보이죠. 우리 이 신정근 씨를 초대한 이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연기 생활을 해오셨는지, 지금까지의 연기 인생 뭐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전라남도 영광에 있었는데요. 네.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데는 이제 TV도 별로 없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극장이 2군데나 있어요. 그 시골에. 그래서 영화를 아버지 무등을 타고 굉장히 많이 봤었고, 뭐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예회 같은 걸 좀 주도를 했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극반이었더라고요. 나중에 통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연극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광에서 전남 영광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오셨고. 예. 네, 네. 그리고 전자공학과를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아하.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갖고 전자공학과는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꼴등하고 네. 시원하게 덮고 놀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디션이나 영화가 막 네. 그러길래 80년대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찾은 데가 영국 무대였고요. 영화 데뷔작은 뭐였습니까? 데뷔작은? 그래서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 그런 데에서는 1818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갑자기 놀러 갔다가 이렇게 캐스팅된 거고요. 복수는 나의 것이었을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에 아나키스트. 예 무정부주의자로 네, 나와가지고 네, 네, 네. 강호 씨를 이제 칼로 찌르는 아. 그것도 강하게 찌르는 게 아니라 찌르고 지가 놀래는 아, 맞다. 예, 네 명이서 네네네. 그 2방식도 안 놔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보고 자기들이 놀래고 네. 차 갖고 빠져나가는. 아하. 기자분들이 그 씬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챔피언 오디션에서 붙었고 그래고 계속. 뭐, 지금 한 30편 정도 되셨는데, 뭐, 복수 나이 것, 뭐, 챔피언 등등 기억하시지만, 몇 편 꼽아보세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개인이 본인께서 인상적으로 남고 있는 작품. 황산벌이 있고요. 네, 황산벌 경상도 있죠. 사투리 네. 쓰는 장수. 황산벌, 라디오 스타. 네. 이준익 감독님 영화는 다 출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생결단이라든지 거북이 달린다. 네, 거북이 달린다. 네. 그대로 쭉 계속.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인데요. 영원하시면서 조연 배우로 살아간다는 것.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네네. 마시고요. 저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회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 했을 때, 조연 배우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느낌이신가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할 수 있으면 고맙고 다행스러운 거고요. 네. 개런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큰 저한테 지장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랜 배우 인생을 가져간다는 그게 더 좋을 네.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더 보장되는 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주연을 주는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대로 해내는 게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 신정근님은 어떤 분인가요? 선배님 현장에 오시면 뭐 일단 이 사자머리 하시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이렇게 좀 계속 자기 이렇게 좀 배우분들 왜 몰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대체로 배우분들 모이시면 서로 너무 좋아하시니까 재미있는 얘기하시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러시는데 선배님은 조금 서성이시는 느낌? 예, 물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다가. 근데 전 배우들이 다 그랬어요. 전 배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 네. 자기 씬 찍기 한 20분 전쯤 되면 네. 쓱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뭘 연습을 해갖고 다시 수다도 떨다가 이제 슛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그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른 그 재능인 거죠. 이렇게 캐릭터에 몰입하는 것. 재능도 아니었고 여기서 수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수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오고 슛 들어갔던 거예요. 이 감독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습니까? 뭐 예. 처음부터 초반부터 근데 커뮤니케이션. 이분을 제가 되게 점잖게 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접근할 때 폭탄 제조가면 자기 습관대로 도라지 같은 걸 먹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세신 분이에요. 차라리 담배를 피우겠다, 더. 위험하지 않냐, 폭약을 만지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뛰어넘는 게 전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곰방대에다 계속 담배를 피게 만들고요. 불이 항상 옆에 있는. 세심한 측면을 우리가 놓쳤네요. 그러네. 폭파 전문가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네, 계속 담배 피우고. 그렇지. 앞으로 주연을 만약에 맡으신다면 어떤 역할을 지휘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어떤 캐릭터는 고위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서민들하고 더 가까웠으면 좋겠고 편안한 관객이 영화 보면서 야 정말 편하죠. 연기야 뭐야 뭐 이런 정도. 그 지점은 이미 달성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연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편안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악역을 표신하게 해달라 그러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악역 같지 않게 마지막에 반전이 있게 해달라 그러면 연기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저는 아까 그 산을 올라가면서 대사 연습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살짝 감동했어요.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고민하는, 여전히 그 일정한 연기 패턴을 스스로 가지신 배우조차도 이렇게 항상 연습하는 모습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연습을 하다가 그걸 다 걷어내야 되는 게요. 마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안 할 것인가를 네. 고민을 해라라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걸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달마의 놀자에서 김인문 선생님이 박신양이가 폭탄주를 만들어 성공을 하잖아요. 깨지는 항아리를 놓고. 근데 김인문 선생님이 쓱 일어나면서 빠지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노? 나도 몰랐던 거. 그래서 쓱 지나가시는데 그게 전 굉장히 여운이 컸어요. 아, 큰 건 저렇게 주는 거구나. 깃털처럼 가볍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말씀 잘하시는데. 준비된 말은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감독도 경청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이 괜찮았겠네 보니까. 그 처음에는 긴장했죠 사실. 아, 그럼요. 선배 배우들이 많고요. 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골질하는 사람이 없었지? 전문 용어 그러니까 많이 태연이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지호도 수다스럽게 한 거지, 뭐 까다로운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성동일 씨가 이제 관리직 배우로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배우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융합을 시키는. 네. 그리고 고창석 씨도 뭐 자기 혼자 고민을 하지 내뱉고 주위 배우들한테 요구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데뷔 감독 원래 이제 군대에서도 젊은 소대장이 오면 한번 바람 잡잖아요. 군기 잡잖아요. 데뷔 감독은 배우들이 군기 잡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원래 그런데 안 그랬습니까? 아니, 원래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안 그러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첫날부터 거의 첫 촬영은 조금 약간 그 워밍업 하는 분위기로 찍는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거의 밤샘 촬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뭐 심지어는 저희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갖는 시간도 촬영이 시작되고 한참 있다가 있었을 정도로 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저도 찍어야 되니까 뭐 그런 뭐 서로 뭐 기싸움 뭐 이런 것들 할 뭐 시간도 없고 뭐 그럴 마음들도 없으셨고 다들 너무 작품들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런 그러니까 영화가 늘
평소에 이렇게 정치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 좋은 정치가 이루어졌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어리버리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게 해드렸던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저한테 조금 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들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무슨 뭐 신인 감독이니까 한번 잡자 뭐 이런 거는 힘들게 하는 부분은 뭡니까? 뭐 어떤 부분을 힘들게 했어요 초반에? 뭐 작은 거는 제가 일단 현장 용어를 잘 모르니까 아직도 일본말이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좀 약간 이등병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방금 했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가지고 뭐 스크립트한테 이게 방금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해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좀 많이 찍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불안한 마음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살리고 한 번 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뒤로 갈수록 저도 좀 조심하게 됐고 선배님들도 좀 더 욕심이 나시니까 몇 번 더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찍는 걸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 저 혼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촬영 직전에 테이크 한두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많이 찍을수록 오히려 이 밀도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오래 집중을 못합니다. 배우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테이크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하는 거고. 이번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초반을 좋아하실 분들 같아요. 네. 왜냐면 순발력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네. 길게 가면 송동인 씨는 또 이상한 거 나오거든요. 대본을 새로 쓰면서 촬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고창석 씨나 뭐 등등 애드립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니까. 네. 얼굴들이 다 애드립이에요. 딱 쳐다보시면 연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대체로 한 세 테이크 안에서 다들 오케이를 내셨던. 이거는 어디서 나온?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상에 이게 들어갔을 때 네. 오케이가 들어갔을 텐데 이런 설정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그건 이제 각색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에는 없었고요. 뭐 각색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양 씨가 이문식 씨가 뭐 서역에서 왔던 어떤 그런 설정을 좀 영화 전반에 좀 깔아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 그러니까 비록 그는 죽었지만 계속 영화상에서 어떤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해서 이제 찾았던 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허구만 서구 나라의 국가에 네. 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일까? 네. 왜 암스테르담 여자일까? 왜 암스테르담을 설정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냥 좀 거기가 교역 항구여서? 꼭, 예, 그런 뭐 차원도 있겠지만, 그 풍차의 나라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되게 아름답고, 왠지 튤립이 되게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그런 좀 이상향 같은 느낌을 주는데, 딱히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좀 떠오르는 게 없었던 것 우리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 오해할 수 있어요. 암스테르담 여성들이. 네. 아, 예. 네. 뭐, 신체 구조가 그렇다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살짝 했습니다. 저 데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셨잖아요. 지금 거의 40 되셨죠. 뭐 39입니다, 올해. 나이를 예.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데뷔가 좀 늦으신 거죠. 근데 그 전에 뭐 되게 젊어 보이시던데. 작품 많이 하셨지만 상업 영화는 처음이시니까 네. 그 인고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저는 영화 데뷔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나이이지 않나. 더군다나 이제 코미디를 찍으려면 많은 관객들한테 좀 설득력 있는 어떤 대사나 상황 연출이 필요한데 뭐 그런 차원에서 코미디 감독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뷔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요새 결혼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감독들이 자기 결혼 연령기하고 정년기하고 그 데뷔 시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점점 늦게 하는 것처럼 데뷔도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30대 후반에 데뷔하는 것이 좀 일반화됐나요? 글쎄요, 데뷔하기 뭐. 힘들어서 그런 거죠. 네. 데뷔가 힘드니까 그런 거지.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아직도 영화 하시고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동안에 오늘 품이 없는 말을 많이 쓰지. 무산된 프로젝트가 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구 좋다. 무산된 프로젝트. 몇 개나 됩니까? 무산된 프로젝트가.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아카데미를 졸업하면서 뭐 바로 데뷔 제의를 받은 거죠. 10년 전에 벌써.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뭐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 대표님께서 너는 시나리오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엎으셨죠. 뭐 성사 단계에서 뭐 엎어졌던 것도 있고 뭐 안 돼서 이제 다세포 소녀라고 TV 시리즈 그렇죠. 그쪽으로 네. 가서 네. TV 시리즈도 뭐 연출하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뭐 계속 시나리오는 작업을 계속 했었죠. 예. 엎어진 거 개수는 정식으로 엎어진 건 한 3개 정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늦게 데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충무로 그 편집 보면. 근데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 고생을 많이 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얼굴이 피부 때깔도 그렇고 네. 상당히 메이크업을 잘해주셔가지고. 좀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기다리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원래 착하신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별로 없다 이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꾸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이거 궁금해서 그래. 보통 이렇게 잘 무산된 프로젝트가 많으면 찌들이죠. 소주 마시면서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막 이런 심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좀 우리 김 감독의 세계관이나 영화관이 뭐 어려운 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뭐 밝고 희망적이고 이런 쪽을 좀 지향하시는 게 아닐까. 네, 뭐 낙천적이기도 하고요, 천성이 좀. 예, 그리고 뭐 코미디 영화 좋아하니까 또 구성하는 작품들도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거 많이 찾고 또 보고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거든요. 예. 그런 영화를 뭐 만들 날을 뭐 꿈꾸다 보니. 근데 뭐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코미디로서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차태현 씨가 좀 웃겼고 뭐 신정근님이 좀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고 네. 그 밖에는 이렇게 웃긴다는 순간 별로 없었고 오히려 그냥 속도감으로 휙휙 가면서 규모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CG가 상당히 꽤 잘 돼 있는 영화라는 느낌이 들고 슉슉 어드벤처 영화처럼 쑥 지나가는 느낌이지. 네. 그 많이 웃겨주는 배우들이 또 나오잖아요. 성동일 씨도 그렇고 뭐 고창석 씨도 그렇고 그분들은 별로 예상보다는 네. 많이 덜 웃기는 네. 그런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자기가 만들어놓고 뭐 자기가 너무 저는- 재밌대. 저는 재밌었고요. 또 관객분들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게 개인 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맞아요. 눈높이의 차이인 것 같고. 센데. 세 보니까 발전이 있을지 줄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보니까 세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동의하는데 요즘 하도 버라이어티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버라이어티형 코미디나 그런 웃음은 저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발형, 뭐 공격형의 어떤 유머는 아니지만 네.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가 아닌 바에야 네. 전반적인 유머의 기조가 계속 그 일관된 톤으로 유지된다면 그게 저는 잘 만든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이제 좀 관객들에게 좀 자극적인 조미료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네요. 네. 아니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성동일 씨가 묶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되게 웃기는 장면이거든. 네. 저는 진짜 이제 드디어 성동일 씨가 웃기는구나. 그래서 웃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상황이 웃기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야 나 풀러줘 계속 이거 하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까지도 나 풀러줘 이거 하는데도 내가 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내가 문제가 있나 많이 드는 거. 우리 저 우셨어요? 그 장면 웃었죠. 네. 그래서 웃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치고 넘어갑시다.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제 연세가 나하고 좀 다르지. 야, 갑자기 전투력을 막 나한테 북돋았는데. 이 300만이 넘어가는 영화에는 그만큼의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요즘 약간 살짝 멘붕이 좀 오고 있어요. 나보다 이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일반 극장에서 봤는데 그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극장에서. 왜들 이렇게 막 웃지? 막 이러면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웃지는 못하죠. 그건 아니고.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화를 보는 그런 관객들에게 나는 어떤 배우로 남고 싶다. 진부하지만 그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진부하지만 진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속 시간을 지키고 아하. 성실하고 인간 됨됨이가 굉장히 좋은 배우, 아주 감독 입장에서 쓸만한 배우로 계속 남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배우들이
옛날에는 인간 못 돼도 돼. 연기만 잘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인간이 못된 배우는 연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들통이 난다는 얘기죠, 곧. 그래서 항상 성실한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시지 않으시는데 그 삶의 진실을, 삶의 진리를 오늘 툭툭 던지시네요. 네. 아니, 오늘 저희가 오늘 모신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네. 정말 아니, 뭐 비슷한 세대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스크린에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근데 직접 뵈니까 네. 역시 똑같으시네. 무게감이 우리 있으시네요. 네. 우리 김 감독님은 약간 전투적인 모드로 네, 돌아가셨는데 아니, 끝날 막판에 전투적인 무드가 됐어. 지금 초반에 이렇게 불리스러. 가로 열고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감독이 당신이 안 웃겼어 이 영화가 가로 닫고 뭐. 네. 나중에 좀 웃겼다니까. 새로운 자리에서 두 분이서 한번 전투를 해보시고요. 코미디 영화 계속 하실. 네, 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그 뭐 친구들 보여주고 가족들 보여줬을 때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던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좋아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 건데, 뭐 이번 영화 하면서 그때 기분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웃음소리를 들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래서 뭐 첫 번째 꿈은 이렇다 치고 이제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영화로 관객들한테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감독이 되고 싶은 거죠. 예. 예컨대 네. 뭐 차기작으로 네. 쟁여놓은 시나리오 중에 네. 그 여기서 얘기하고 아이템을. 싶은데 예컨대 그 네. 잠깐만이라도 그 아이템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장르들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비행기 납치극이나 뭐 이를테면 네, 그런 식의 것들. 그걸 코미디로? 뭐 그 안에 유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 괴물이라는 영화가 한강에 괴물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 안에 유머들이 있잖아요. 네. 뭐 비행기 납치를 해도 그 안에서 뭐 코미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웃음이 한- 있을 수 있는. 네. 네. 한국에서 하이제킹 영화는 없었. 네, 뭐 그런 차기작이 이러면 하이제킹 영화인 꼭 거. 그런 거는 아니고 물어보시니까 예, 제가 근데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영화를 추구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 그 만드는 거랑 보는 거랑의 차이를 좀 차이죠. 예, 네. 알아야 되는데 아직 좀 무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좋은 스텝, 좋은 회사 만나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이번 작업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용기 같은 것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게 한국 영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무모함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보면 그 영화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미학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씩 높아가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관객들이 알아주는 것 같고. 네. 정리하시죠? 아니, 두 분이 다 정리 잘 하셨는데. 아니, 일단 신정근이 너무 그 감동적인, 빨려 들어갈 뻔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김주호 감독님은 일단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크로스 체크하면서 삽시다. 신작을 또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계속 크로스 체크하면서 서로 재밌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 좀 신경 쓰이겠네요. 아니 근데 신경 안 쓸 것 같아. 나한테 신경 안 쓸 것 같고. 낙천적이기 저는 평생을 같이 가는 배우가 되시길 정말 바라고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배우. 또 다음 작품 앞으로 작품 만드시는데 실패도 있으시겠죠. 처음에 성공하셨습니다만. 근데 감독이 어떻게 매번 성공하는 작품만 만들겠습니까? 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화계에 몸담아 온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토크 프로가 스타를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진실된 얘기를 오늘 들은 것 같고 또 새로 데뷔하는 감독을 통해서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얘기 나누는 그런 자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제 공격적이셔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않으신데요? 이 사람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덜 공격적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옆에 있기에 불편할 정도로
말씀이죠. 아니 내가 왜